자, 그리고 그 유인물 나눠드린 거 있을 거예요. 이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배웠던 거를 확인하는 문제인데, 뭐 사지선다 문제도 있고 뒤에 가시면 파이널 테스트 있어요. 이게 이제 일명 괄호놓기인데 여기에서 물어보는 단어들은 좀 외우시라는 이제 뭐 그런 목적으로 제가 제시를 한 거고요. 이거 천천히 풀어보셔야 돼. 항상 모든 쪽지 시험 또는 파이널 테스트의 정답은 따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루 제가 3강을 강의하는데요. 세 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세 번째 시간 3강 할 때 처음에 제가 정답을 불러드릴 겁니다. 정답 불러드리고 설명도 좀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쉬는 시간 동안에 이걸 천천히 좀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모르시면 또 책도 한번 훑어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본적인 문제만 좀 제시한 거고 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천천히 공부하시면 돼. 자, 우리 49쪽 들어갑니다. 49쪽에 우리 기초감염 재생산수, 감염 재생산수 했고 이런 감염 재생산수의 결정 요인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자, 베타, 카파, D 뭐 베타가 뭐냐, 카파가 뭐냐, D가 뭐냐 이런 건 당연히 외우셔야 돼. 자, 베타는 뭐냐면 감염원이 감수성자와 1회 접촉 시 감염을 전파시킬 확률을 베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그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랑 딱 한 번 접촉했다고 내가 병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 번 딱 접촉했을 때 전파시킬 확률이 높으면 굉장히 큰 대유행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파는 단위 시간 동안 감염원이 감수성자와 접촉하는 횟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걸렸고 그러면 다른 사람과 만날 횟수 그러면 이런 거겠지 뭐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럼 그 횟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때 몇 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라고 했었던 거 들을 거예요. 그게 카파를 줄이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는 감염원이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19 걸리면 7일 동안 격리됐던 건 아시고 이제 요새는 이제 5일 동안 격리인데 그 7일 동안 격리는 전파시킬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격리를 하는 거죠. 자, 볼게요. 베타는 질병의 특성과 전파 방법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특히 HIV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요, 성적 접촉이 있고 수혈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HIV 바이러스에 있는 사람,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걸린 환자랑 성관계하면 무조건 걸린대. 그건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성적 접촉인 경우 0.1입니다. 0.1. 그런데 수혈이면 1이에요. 결국, HIV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의 피를 내가 받았어. 바로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과 성관계를 해도 바로 걸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염병 관리 원칙 중에 많은 경우는 베타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카파요. 자, 카파도 역시 질병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감염병 유행 관리 방법 중에 격리, 검역 이거를 감소시키는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는 몇 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끔 하는 것도 역시 카파 쪽에 있구나. 그 다음에 D입니다. D는 감염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보통 질병은.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항생제로 치료를 하는 거죠. 그 항생제로 치료를 하면 이 감염 전파 기간이 좀 줄어들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염 재생산의 결정 요인이 3개. 베타, 카파, D 각각에 대해서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4번이에요. 이것도 계산인데 유행 방지를 위한 면역 인구입니다. 결국 그 병이 유행을 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면역 인구가 몇 명 있어야 되느냐 이걸 계산하는 게 요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나중에 배우시면 할 건데 한계 밀도랑 똑같은 거예요. 한계 밀도 하면은 그만큼 그 지역의 그러니까 그 지역의 면역을 갖고 있는 인구수, 이게 한계 밀도인데, 그거 나중에 이제 한계 밀도 또 설명 나올 겁니다. 하여튼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1-n분의 1 곱하기 100이에요. n은 기초 감염체의 생산수예요. 그러면 시험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 기초 감염체 생산수가 5인 질환이 있다. 그러면 이 질환의 면역 인구는 몇 명이냐? 또는 이 질환의 한계 밀도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죠? 이걸 그냥 공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우리 문제 들어갈게요. 1번입니다. 홍역 유행곡선에서 많이 나타나는 봉우리. 홍역하면은 호흡기지. 그럼 호흡기면 아까 말한 증식형입니다. 그러면 봉우리가 고온처럼 정체된 거 아니지? 봉우리가 여러 개인 거 아닙니다.
불규칙하고 일정한 봉우리 간격. 이때 불규칙하다는 거는 봉우리의 크기가 불규칙하다는 거고, 봉우리 가장 많이 났을 때 그 제일 높은 데의 간격은 동일하다. 예, 답은 3번이네요. 오른쪽으로 길게 치우친 대수 전기분포 이런 건 아니었었습니다.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번이에요. 모든 사람이 A 질병의 감수성을 갖고 있대. 결국 면역 인구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그 한 명이 A 질병에 걸린 사람이 평균